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아프고도 복잡한 감정 중 하나,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처를 지혜로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통의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분노와 좌절감, 심지어는 자기 비난까지 밀려오죠. 이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똑같이 상처를 되갚아주려 합니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복수는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할 뿐입니다. 마치 독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이 준 상처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 묶어두는 꼴이 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상대방은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온하게 지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극적인 일일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복수는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여지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되찾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나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건희 회장의 명언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관심과 자기 성장이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며 마음을 다치기보다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투자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품격 있고 통쾌한 복수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존재 이상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배신한 사람은 우리의 눈부신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흐려질 테니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함은 외부로 향하는 분노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사실상
완전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을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금이 간 흔적은 그대로 남고 예전처럼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불편하거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정작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독이 든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독이 되는 관계는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신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강박이나 도덕적인 압박에 시달리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미움,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 관계를 재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화해는 미래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되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덧난 상처를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생기게 된 칼을 다시 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배신과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흔들린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비난이나 후회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상처를 준 상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나가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탐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조적인 활동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배신당한 후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중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면을 채워나가세요. 영감을 주는 강연을 듣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마치 자석처럼 긍정적인 사람과 상황을 우리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값비싼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세요.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자격증 취득, 새로운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가치 있게 빛날 때 그 어떤 배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거나 질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감정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다시 좌절감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질문하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는 이 감정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붙잡아 둘 것인가? 그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세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유형의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히 깨닫고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분명 우리를 성장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까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누구의 배신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제한된 시야에 갇히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빛나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